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월가제 유튜브 채널에서 약속장학금이라는 것을 운영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1회 수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장학금 초기 재원은 제가 올해 출판했던 책 월가제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이라는 책의 인쇄로 충당되고요. 일단 인증을 좀 해보자면 이 책이 이제 2월부터 예약 판매 시작했는데 이 시스템 상으로는 4,100권 정도 팔린 것으로 나옵니다. 인쇄가 책 정가의 10%라서 700만원 조금 넘게 번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내역에는 2배가 찍혀 있습니다. 한 800권 정도?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여기는 이제 주요 서점만 나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산 받은 걸로 따지면은 이제 세후로 이렇게 1,300만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 구매해 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제가 유튜브 수입이 처음 2년을 다 합해서 5,000불 정도 되었었는데 시즌2를 시작하고서 많이 성장해서 거의 지금 월 1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새로 구독해 주신 분들도. 물론 이제 편집 비용이 월 1,000만원 이상 든다는 것은 함정이긴 한데 그거 손익분기 내려면 제 생각에 슈카 형님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꿈은 꾸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수익금을 이리저리 합치면은 약속장학금을 연말까지 7회, 8회 정도는 300만원씩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채널이 성장하면서 만약에 수익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약속장학금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목표나 큰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스로 내향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서 절대로 유튜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그런 감사의 의미도 당연히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실험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주제 넘게 이제 20대 청년들한테 명상, 달리기, 야동, 커뮤니티 중독,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운전하다가 쌍욕 뱉지 않았나? 그럼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자.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선행편 12편에서 펜실베니아 대학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이 행복과 관해서 having, doing, being의 차이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having, 소유와 소비에 쏟는 리소스에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된 반면에 doing, 경험에 쏟는 리소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행복한 기억으로 이제 자리 잡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being, 나보다 더 큰 커뮤니티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 그래서 이 doing과 being을 한번 실천을 직접 해보자.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지.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제가 목표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래도 그 과정에서 행복한 기억이라도 군데군데 남겨놓자. 그런 취지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약속장학금의 취지를 이야기하다가 사족이 길었는데 3월 31일까지 지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1회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장학금은 매 회차마다 선정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에세이 심사를 할 예정인데 이번 1회차는 따뜻한 사람을 뽑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심사를 했고요. 2회차에는 또 다른 테마를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그때그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동해서 책을 써서 번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4대 1의 경쟁률이었고 닉네임 커피와 스콘님께서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정되시지 못한 분들도 그 제출한 에세이가 2회차, 3회차,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그 심사 때 재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2회차 약속 장학금의 데드라인은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링크는 영상 설명에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와 스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실 때 그 따뜻함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싶다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데서 저는 인상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테마를 따뜻한 사람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 저는 따뜻한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 그 따뜻함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스콘을 가장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긴 하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른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꽤나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제 인생에는 제 동생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 태어났고 20대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동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 제가 직접 보고 기억하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저는 아픈 동생과 아픈 동생을 돌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과 이별한 후 1년 정도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나 아플 수 있구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서야 공감합니다. 다행히도 제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이라는 약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잘 이별하면서 저에게 3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간 인생의 중심에 동생과 가족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던 저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곤 했지만 지금은 새롭고 낯선 것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원망스럽지만 지금은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잘 알며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감각과 자극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감의 미술 작품과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고 잔잔하면서 선율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예민하기 때문에 락 음악처럼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페스티벌, 콘서트, 놀이공원처럼 사람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갑자기 많은 자극이 들어오면 피로하고 괴롭습니다. 저는 약간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곧잘 해내곤 하지만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지만 친해지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 많은 수다쟁이입니다.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 수다 떠는 것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1대1로 수다 떠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능이나 유튜브에서 수다 떠는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이 나와서 수다 떠는 예능은 다 챙겨봅니다. 저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이입을 잘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제가 힘들 때 제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기에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동생과 이별한 후 지난 몇 년간 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금 300만 원의 용도. 장학금을 타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배우고 마음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겠습니다. 운동은 달리기를 좋아했었는데 슬개건에 염증이 생기고 무릎에 물이 차면서 달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다리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기르고자 전문가에게 PT를 받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을 받아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풀어내지 못한 마음의 과제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면 걱정과 두려움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런 약속을 하겠다. 장학금을 받으면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고 회사 동료 중 야근을 하지 않고 워라밸을 즐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의 신조, 성향, 그리고 욕심 때문에 자꾸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게 되고 특히 야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 삶의 신조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어떻든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이런 제 삶의 철학과 신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교수님은 40대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살아난 것도 기적인 상황에서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당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너무 괴로우셨는데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우셨던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일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 때문에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고 곁에 있는 사람이 보면 미련하다고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뇌리에 박혀서 제가 일을 대충대충 하거나 누군가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신조뿐만 아니라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좀 더 잘해내기 위해서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불안할 정도면 야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야근을 하지 않을 정도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심리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고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즉 아래에서 소개하는 제 행복의 정의 1번과 2번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행복의 정의는 이렇다. 저에게 있어 행복이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긍정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현재를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나의 몸을 소중히 하는 것,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 그 다음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또는 무언가를 잘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나 성취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출근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저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없는, 그래서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명상을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감사한 일들을 정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감사한 사람들과 감사한 일들을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면 지나치기 쉬운 감사한 사람들과 감사한 일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일에 감사해야 하는 습관은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과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스콘, 그리고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소설, 세계문학 등 인문학 분야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주말 중 하루는 아침에 갓 내린 커피와 함께 스콘이나 과자를 먹으며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을 읽습니다. 하루 중 일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는 사실은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어줍니다. 투자의 3가지 공리를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률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명제가 아닌 공리임에도 책을 읽기 전까진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확률의 우위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확률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확신도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추천한 다모다란과 뉴욕 주민의 저서를 읽는 등 투자 성공 확률을 적어도 5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리 역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몰빵한 종목이 2배, 3배가 되어야 인생이 역전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에 여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결국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종목에서 적은 수익을 내더라도 한 번 투자를 할 때 기계적으로 캡, 여유 자금의 10%를 씌우고 분산 투자를 해서 자금력의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한 물타기가 독립시행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물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제의 우위는 제가 유일하게 실천하고 있던 공리입니다. 매일 루틴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패턴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리듬이 안정적이도록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여 같은 시간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출근하기 전까지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잡니다. 내가 추구하는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은 이렇다. 이 책을 통해 정립하게 된 제 투자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돈벌이는 따로 있다. 투자는 부업이다. 제 투자 철학이 단순하고 투자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읽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업 투자가가 아니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업 투자자라면 시장의 기대값이 음인 투자 기회만 있을 때에도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투자는 부업이고 주된 수입원은 따로 있으며 일로서 이루고 싶은 꿈도 있으니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 경험이 쌓이면 투자 철학을 표현하는 문장은 좀 더 세련되게 바뀌겠지만 투자 철학의 핵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투자 철학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은 현재로선 모호합니다. 책의 저자가 말하듯 점진적으로 수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기대값이 양인 투자 기회가 발견되었을 때에만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재투자 전략입니다. 월가제의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을 읽고 느낀 점, 코비드로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테슬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에 고무되었고 제2의 테슬라가 등장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제2의 테슬라는 팔란티어라는 내용의 영상 몇 개를 보고 모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했고 지금은 강제 버티기 중입니다. 투자의 3가지 공리 부분을 읽을 때 제 팔란티어 투자가 떠올랐습니다. 팔란티어 매수를 회상하면 책에서 제시된 3가지 공리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유튜브 몇 편을 통해 받은 좋은 느낌으로 투자를 결정했으니 확률의 우위가 없었고 한 번에 매수하였으니 자금력의 우위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즈아가 미덕이었던 주식과 코인 광풍의 시기에 절제력의 우위 역시 없었습니다. 투자의 3가지 공리만으로도 팔란티어 투자 경험이 떠올라 마음 아파하던 찰나에 팔란티어 직원과 팔란티어 주식 투자자를 비교한 부분까지 나와 있어서 속상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마음의 상처만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다음은 팔란티어다 부류의 투기를 조장하는 영상을 봤을 때도 설렘을 느꼈지만 그때의 설렘과 이 책을 읽고 느낀 설렘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투기 조장 영상을 보고 난 후의 설렘은 가슴 요동치는 흥분의 성질이라면 이 책이 준 설렘은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 역전의 한 방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상태에서 수신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이 책의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가 제 인생 철학, 행복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속 장학금 응모를 위해서 책을 구매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책을 참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삶을 살다가 문득 이 책을 다시 보며 지금의 나는 책의 내용에 얼마나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성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커피와 스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사연 컨텐츠는 처음이어서 읽으면서 코멘트를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괜히 제가 이제 소중한 사연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는데 방해될까봐 일단은 쭉 읽어드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명상과 감사일기 매일 쓰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절제의 우위를 갖춘 분이 아닐까? 적어도 제가 이 글에서 받은 인상은 그랬습니다. 저도 항상 유튜브에서는 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저는 유튜브랑 스타트업 시작하고 나서 일기를 거의 가뭄에 콩나듯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벨리 AI 플랫폼에 글 쓰는 것들이랑 컨텐츠 대본 쓰는 것들을 매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이상으로 뭔가를 도저히 쓸 엄두가 나지 않는데 커피와 스콘님의 에세이를 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짬내서 저도 해야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제 커피와 스콘님은 뭔가 정말 안온하게 균형이 잘 잡히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런 모습을 응원하고요. 장학금을 받는다면 어떤 약속을 하겠는지에 처음에 저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약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제 완벽주의 성향과 인정 욕구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지 않고 심리 상담과 PT 쓰시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300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회 약속 장학금 사연 한번 다뤄봤고요. 월가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또 다음 달에 제 2회 약속 장학금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그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로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